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4월 5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정진철 대표, 김용현 소장, 박철웅 회장 그리고 이내원 대표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 TV 생중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3-251국에 1970번으로 전화를 걸으셔서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기철 대표님.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생중계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인 피고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고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불가라는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에서 그 법원이 그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허가할 만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생중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대법원이 느닷없이 그 1, 2심 선고에 국민 관심이 높거나 그 재판장의 결정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참 뭔가 그 모순이 있는 게 과연 그러면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 그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이재용이나 최순실 재판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는 해당을 하는 거 이쪽에 해당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의 의도적인 그 판단이 아닌가 봐서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대법원이 그 사법부의 독립된 기관 아니니까 상권 분리해서 이것은 마치 대법원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청와대 한 실, 대법실의 결정 같은 이러한 것 졸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김혜수 소장님은 오늘 그 LA 시간으로 밤 10시 10분 한국 TV를 켜시면은 지금부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등 사건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김세윤 부장판사의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한 2시간 넘게 이제 그 재판장의 판결 이유를 이제 들으신 다음에 밤 12시 전후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박근혜를 얼마에 처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건데 이런 TV 생방송이 처음 아닙니까? 아까 그 정진철 대표가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지금 대법원장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전임 그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작년 7월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판사 2,900명 중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약 67.8%의 그런 찬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 원래 한국 헌법에도 헌법 109조에도 그렇고 법원조직법 57조에도요. 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TV 생중계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그 적용하는 건데 세 군데에서 그 이 가처분 신청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국선 변호인 강천구 변호사 또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그런데 어저께 그 이 법원은 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직접 들을 권리가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이 TV 생중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법원의 결정에 그 찬동을 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를 말합니다. 무죄 원칙 그 좋습니다. 대부분의 최종 판결까지는 어떤 사람도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살인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보호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또 그 사형 집행도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죄 추정이나 인권 보호를 말하자면 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르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후 그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또 법정 출석도 하지 않고 아마도
오늘 밤 그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잘한 일이 있다고 인권 보호를 말하고 망신 주기를 탓합니까? 망신 주기는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을 받았고 또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 징역을 받았는지 네. 오늘 밤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판결이 처음으로 지금 중계된다는 건데 네. 왜 하필이면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거죠. 앞에 그러니까 이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무슨 법률적으로 다 돼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한쪽에서의 이제 이 주장이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그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도 국정농단 사건이긴 했지만 가장 헌법을 중단시키고 탄핵까지 한 그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데 뭐 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박준호 회장님. 예.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네. 지금 현 집권층의 네.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법원의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것이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생중계해도 그렇다 하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 해필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그것이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네. 같은 맥락에서 재판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의 경우 네. 전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다 해가지고 중계를 막았습니다. 네. 불허했어요. 네. 그런데 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자신도 원치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또 변호인단에서도 원치 않았고 네. 이것을 갖다가 이건 완전히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때와는 다르게 네. 완전히 180도 달리 해석에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인민재판식에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인권이라든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사생활에 대한 것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 이제 공방이 있게 되고 네. 이러다 보면은 나오지 그 개인 사정이 오픈이 되지 말아야 될 것도 오픈이 되어지고 네.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한테 모든 것이 100% 다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활 공간은 청와대였습니다. 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24시간이 네. 사생활과 공적인 일과에 합해진 거예요. 네. 이 사생활과 공적인 것이 전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도 1심에서 나온다 같으면은 이것이야말로 인민재판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오제이 심슨 재판을 봤어요. 네. 공개돼서 봤죠. 그때 그 변호사가 사피론가 그랬죠. 네. 제 기억에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 변호하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국민들의 그 동료는 굉장히 컸어요. 네. 분명히 살인범인데 와이프 중에 살인범인데 무죄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 후에도 그 법관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해놓고 태극기 집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바로 탄핵된 후부터 네. 시작된 태극기 집회가 아닙니까? 네. 이것이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제 그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된다 같으면은 오히려
국기문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남북 간의 그 뭐 합의네 뭐 남북 정상회담이네 하면서 네. 어떤 그 평화적인 그런 무드가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을 자격해서 그것이 100% 그것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거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판결 1심인데 태극기 집회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이런 것을 갖다가 중계를 해가지고 더 민심을 갖다가 혼란시키고 알겠습니다. 더 양극화를 시키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이지 좀 아무리 현재 이념적인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는 좀 가려서 좀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내용 저는 대표께서는요? 찬성입니다. 네? 네, 찬성입니다. 찬성이십니까? 예. 네. 왜 그러느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얘기 나오는 게 한두 가지 그 제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만은 18가지예요 이게.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주법원이다 종범이다 얘기하는데 이재용 그다음에 최순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엮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공인이잖아요. 그 지금 일단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의무가 권리가 있는데 네.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 주장을 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아요. 그분은 국민한테 이렇게 가라고 디렉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그렇게 행동하는데 국민들은 그거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솔직히 해서 지금 우리 정진철 대표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나도 사실 그걸 잘 몰라요. 18가지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도저히 몰라요 사실은.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정진철 대표는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 솔직히 해서 이것도 개인과 공인이 여기서 가려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일을 갖다 다 이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가릴 거 가리고 그리고 알려야 될 거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뭔가 공개 방송이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밝힌다 이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연히 찬성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더 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쉬어가겠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TV 생중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13-251국에 1970번으로 전화를 걸으셔서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